이러면 얘네들이 여러분한테 카톡을 보내놓게 되거든요. 연락을 미리 받아놨으니까 집에 가서 답장하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면 되는 거야.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괜히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신경이 쓰이고 관심 있다는 게 대놓고 티날까봐 좀 망설이게 되잖아요. 이때는 차라리 깔끔하게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 오게 만드는 게 좋거든. 그래서 준비한 2번 이야기. 관심 있는 사람이 연락하게 만드는 공식. 따로. 이건 순서대로 했을 때 제일 효과가 빨라. 첫 번째, 만났을 때 다가가기.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연락하기 어렵고 연락을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이 길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락을 할 만큼 가까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친밀감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연락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들킬까봐 신경 쓰이고 고민하게 된단 말이죠. 생각해봐. 우리가 친구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랑 별거 아닌 카톡을 해도 괜찮은 사이라는 친밀감이 쌓였기 때문이고, 우리가 연락을 했을 때 걔가 내 연락을 잘 받아줄 거라는 경험적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직 안 친한 상태나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좋아하는 사람의 연락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이랑 연락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친밀감을 먼저 만들거나, 두 번째로 네가 연락을 하면 내가 반가워해 줄 거라는 예측을 그 사람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. 만약 학교나 회사나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라면 만났을 때 친밀감을 먼저 쌓아야 하는 거고, 스몰 토크를 하면서 영화라는 공통 관심사가 나왔을 때 저 요즘 친구들 인생 영화 손민수 하고 있는데 나중에 좋은 영화 있으면 나한테도 좀 알려줘요 하면서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 거겠지. 나는 사실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연락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플러팅을 하는 것보다는 영화 추천을 일단 받아놓고 나 잊어버릴 것 같은데 카톡으로 영화 제목 좀 보내주면 안 돼? 이렇게 그 자리에서 카톡을 받아놓거든요. 그 다음 집에 가서 영화 보고 자연스럽게 감상평 카톡을 해버리면 누가 먼저 손톱 하나 고민할 것도 없이 대화가 트여버리는 거예요. 이거 말고도 여러분의 짱녀나 짱남이 단체로 놀러간 맛집에서 인증샷 찍고 있을 때 나 사진 되게 못 찍는데 너 찍은 거 나한테 공유 좀 해주라 하면 끝. 쉽잖아.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던가, 나중에 좋은 거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해놓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최소한의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던가. 어느 쪽을 선택하든 여러분 마음이에요.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만나서 가까워지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잖아. 그때는 인스타에 좋아요라도 눌러주면서 눈도장을 찍는 것도 방법이야. 여기서 좀 더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눈 딱 감고 DM을 먼저 보내거나 카톡을 먼저 하는 것도 짱남 짱녀랑 친밀감을 만드는 시작이 되겠죠. 일단 손톱을 받으려면 걔가 손톱을 쉽게 할 수 있을 만큼 편한 관계를 여러분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. 최소 너라는 사람한테 내가 인간적인 호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티는 좀 내줘야 된단 말이야. 그래야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는 데까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니까. 알겠죠?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데도 따라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은 반응은 좀 느리겠지만 두 번째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. 두 번째, 사진으로 허들 낮추기. 보통 남녀 할 것 없이 사람들은 프사나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이 예쁘고 잘생길수록 연락이 잘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이게 효과적일 땐 둘이 만난 지 되게 오래돼서 상대방이 프사에 있는 여러분과 실제 여러분이 동일 인물이라고 착각할 때밖에 없거든. 최근에 만난 사이, 회사나 모임에서 주기적으로 만나지는 경우라면 가상에서의 잘생김과 예쁨을 공개하는 게 연락을 받아내는 데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익숙하게 보는 사이에서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할 만큼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나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해도 잘 받아줄 것 같은 즐거운 캐릭터 구축이 필요해. 그런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거야.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. 여러분의 짱남이나 짱녀 인스타에 어떤 카페에 갔던 사진이 올라왔고 우리가 그걸 봤다? 그러면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카페에 친구들이랑 간 사진을 자연스럽게 올리면 돼. 그럼 그 사람 눈에는 자기와 우리의 공통 관심사, 교집합, 내가 알고 있는 걸 너도 알고 있네? 하는 반가움이 생길 거거든. 이 반가움 때문에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이
줄어들게 돼 있어요. 우리도 일본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주 가깝지 않은 사람이 일본 갔다 온 사진으로 프사를 변경해 놓는 걸 보면 반가운 마음에 여기 사슴공원 아니야? 너 일본 갔다 왔어? 하기 쉬워지잖아. 스토리 같은 데 올리는 것도 방법이 돼. 이걸로 나 얘 100%다 좋아하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. 단순히 여러분의 짱녀나 짱남은 반가움이 앞서서 너도 이거 봤어? 이거 되게 재밌지? 여기 마법플레인 아니냐? 난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하는 반응이 훨씬 더 잘 나와요. 이때 주의점은 너무 자주 하면 스토커처럼 살짝 무서워질 수 있으니까 텀을 두고 두어 번 써먹는 게 최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럼 그 사이에 스토리나 프사는 뭘로 바꾸는 게 좋을까? 최대한 표정이 잘 드러나는 여러분의 사진이 좋아요. 표정을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감정의 표현들이 많다는 거고, 이 감정의 표현이 잘 드러난 사진을 봤을 때 사람들은 재밌다고 느끼거든. 우리도 다른 사람 사진 볼 때 예쁜 척하고 막 잘생김을 호소하는 사진보다 웃는 표정이나 찡그린 표정이나 장난스러운 그 표정을 봤을 때 얘 좀 재밌게 노네? 이 생각을 하잖아. 그걸 노리는 거야. 생각해봐. 여러분이라면 재밌는 사람, 밝은 사람,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손톱하는 게 더 쉽겠어. 진지하게 책 읽는 사진, 무게 잡는 사진, 막 전문가처럼 찍은 프로필 사진 같은 걸 올려놓는 사람한테 연락하기가 쉽겠어. 당연히 전자 쪽이겠지. 즐거운 사람들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잘 달라붙는 이유는 타인의 호의나 연락을 잘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에요. 물론 표정이 아니라 상황이 드러나는 사진으로도 이 느낌을 줄 수 있어. 친구들이랑 인생 네컷 찍은 사진을 올린다거나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사진을 올리는 것도 여러분의 사생활이 여러분을 즐겁게 만든 사진이 되겠죠. 이제 대충 감이 왔다, 그지? 이걸 모르고 백날 잘생기고 예쁜 사진 고르다가는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엉뚱하게 얼굴 본 지 오래된 사람한테서 연락 오는 일이 생긴다니까? 세 번째, 선톡을 하게 만드는 카톡 스킬. 이게 오늘 말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데, 일단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선톡하게 만들려면 여러분이랑 얘기를 계속 하고 싶다, 연락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. 위에 걸 다 해도 카톡 할 때마다 밥 먹었어? 난 잘 잤지. 너는? 오늘 덥다. 출근 잘했어? 이런 일상통만 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카톡은 루즈해지거든요. 선톡은 둘째치고 답장 오는 속도마저 느려지게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카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계속 대화를 하고 싶을 만큼 우리가 재밌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, 이때 쓰는 대화 패턴은 단순한 일상 공유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오픈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. 예를 들어, 나 밥 먹었지. 대신에 나 삼겹살 먹고 싶어서 눈 떴잖아. 너 아침에 삼겹살 먹어봤어? 운동 잘 갔다 왔냐는 말에 어느 부위를 조졌다 라는 대답 대신 운동 잘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고 운동하다가 저승 갔다 올 뻔했는데, 이렇게 그 사람이 궁금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던져줘야 돼. 그래야 카톡에 재미가 생겨요. 맨날 먹었다, 잘 잤다, 출근했다 라는 상투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대화가 재미없어지는 거야. 카톡이 재미없는 사람한테 손톡할 리가 없잖아요. 처음에 우리가 먼저 연락을 한다 하더라도 카톡이 이런 흐름으로 재밌게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연락을 뚝 끊었을 때 그 사람은 궁금해서, 재밌어서, 대화하고 싶어서 먼저 선톡을 하게 돼 있어. 뻔한 대화로 매일 연락을 하고 있으면서 얘를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아쉽게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연락을 뚝 끊어버리면 한두 번쯤은 그 사람이 궁금해서 연락이 올 수는 있겠지만 얼마 못 가서 카톡이 끊기게 돼 있어요.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. 이 세 가지로 연락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길 바랄게요.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.